초대해 주신 애니첸 회장님과 또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동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에 오늘도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을 정말 최악의 위기로 몰고 갔지만 결국 이겨낸 것은 한미 동맹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이렇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미동맹, 그 두 축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이 만들어 온 나라도 위대했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더 위대하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 하와이에서 오늘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한미 동맹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유시민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전쟁의 심각한 상처로 완전히 황폐화됐던 한국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호 방위 조약이며 한미 동맹이며 한미 연합사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함께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애니첸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성장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동맹은 경제적인 이해 득실에 따라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양국의 공동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으로 맺어진 혈맹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하와이를 사랑하고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을 사랑하고 또한 모국인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Christ Jesus will guard your heart and mind. Guard your heart and mind in Jesus. The peace of God, the peace. 우선 오늘 이런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애니첸 회장님, 그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의 김진현 회장님, 외 관계자분들, KCPEC 임원님들, 황교안 총리님 내외분, 그리고 6.25를 기리고 한미동맹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애니첸 회장님은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사실 수도 있는 분인데 애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니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정치 성향이나 생각이 저와 좀 다른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난 5년은 대한민국에게는 여러모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봤을 때 이런저런 흠은 다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최소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는 모두 국익을 앞세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은 달랐습니다. 탈원전 실패는 막대한 국가 손실로 이어졌고,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2배로 올려 OECD 자살률 1위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청년 실업을 늘렸고 자영업과 서민 생태계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뿐입니까? 내로남불로 법치와 국민 화합을 무너뜨리고 약속했던 통합과 희망이 아니라 분열과 절망의 사회로 대한민국을 전락시켰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성적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동맹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모든 외교 안보 정책은 이념과 남북 관계의 종속 연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주권을 주창하면서 사실상 주권이 상실된 굴욕 외교가 반복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UN 정기총회에서 남북 관계의 진전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이 핵 개발 정책을 끝냈다고 확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은 지금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박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저자세 외교는 한미 동맹을 분명 약화시켰습니다. 대북, 대중 편향 정책은 결국 우리의 안보 외교를 정상 궤도에서 이탈시켰습니다. 사드 관련 굴욕적인 대중 산불 정책이 그 단편적인 예일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하고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한테 말입니다. 동시에
한미연합훈련은 중단, 축소되었고 DMZ는 비무장화되었습니다. 문정부는 더 나아가 한일 지소미아 종교를 결정했고 한미 전자권 환수 그리고 평화 선언을 끈질기게 추진하면서 한미 동맹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성공은 못했지만 한미 양국의 신뢰를 깨는 데는 충분했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권국인데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러시아에게 당하고만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동맹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 나토 회원국이고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었다면 과연 푸틴이 침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은 결국 동맹의 중요성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 하에 한미 양국은 제도적 연결고리, 인스티튜셔널 링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선 한미연합 사령부를 유지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및 쿼드에 적극 참여하고 영미권 5개국이 정보 동맹인 Five Eyes 가입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제도적 링크를 한반도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글로벌 차원의 파트너십으로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신장 위구르, 티베트, 홍콩의 인권 문제, 또한 남중국해의 영토 문제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동맹 가치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25 72주년을 맞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박해받는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 그리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 통일, 복음 통일의 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Aloha. Good morning.
and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today to commemorate such an important occasion. Prime Minister Wang, an honor to meet you and to have you here. Distinguished former leadership from the Republic of Korea, retired generals, thank you for coming today. Now, let us never forget, 175,000 Republic of Korea service members gave their lives. Almost 40,000 United States service members gave their lives, all as a part of the multinational coalition for the defense of freedom. And as we remember their devotion to duty, let us renew our shared commitment to defend freedom, liberty, and to continue to pursue peace. Today,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service members demonstrate their unwavering commitment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out the world. America'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the linchpin of freedom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we continue to pursue a free and open Indo-Pacific.